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는 이렇게 경남에 두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1994년 국내 처음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육아를 공유하는 육아공동체로 시작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미산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모델입니다. 대한학교인 성미산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두루라는 이름의 마을 공용 화폐를 사용하며 둘의 생활 협동조합을 운영합니다. 2013년 아까 우리 손독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월간조선의 자파 양성소 의혹 성미산 마을에 가보니 이 기사를 보면 이 마을의 이념 편향성의 심각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의 대표 카페에서는 정치 성향에 짙은 홍보물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동성애자 인권단체와 키워축제 참석단체가 11개씩이나 이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섬돌향림교회가 여기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울 세금 200억으로 성미산 마을 지역 자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성애, 페미니즘, 이슬람 옹호, 사상, 인권, 노동교육 등을 하며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육, 대안학교를 통해 집단교육, 집단거주, 심지어 라디오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을 이끌고 있는 주요 활동가들이 특정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정규주 출신 해임 교사 등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2003년부터 시작되는데 개발 반대 투쟁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마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성미산 대부분을 소유했던 한양학원재단이 성미산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던 계획도 성미산 부지의 소유권을 매입한 홍익학원이 홍익대 부속 초등학교 등을 건립하려 했으나 역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마을 교육 공동체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022년 3월 권인숙, 안민숙 국회의원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법 제정 방안 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거점화를 위해서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전국의 강력단위 3군데 도시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통과된 데가 경기도고 두 번째로 통과된 데가 경남입니다. 경남 대단하죠. 근데 세 번째 도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 가입과 추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남이 꼭 막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서울 고 박원순 시장의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만든 박원순 시장의 딸은 그렇게 좋다는 성미산 학교에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울 예고를 나와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해서 2006년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첫 사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특혜 의혹이 심했죠. 그리고 그들의 동력자인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더니 그의 두 아들들은 모두 다 외고를 나와서 연세대 서울대 경제학 로스쿨 변호사가 되었고 그들의 신념대로라면 자녀들을 성미산 마을 공동체 학교에 보내서 마을 공용 화폐 두루를 사용하며 목공이나 커피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영어 수학은 공부시키지 말고 그 마을을 지키고 마을 협동조합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며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대 이런 데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 의회는 전 서울시장 박원순표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2년 12월 20일 폐지시켰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정책화되는데 4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대안학교고 작은 학교입니다. 그것을 진보 교육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혁신학교이고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 사회 전체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경남은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입니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0여 곳이 이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실천을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보 교육감들이 거대한 땡땡 마을교육 공동체를 사실은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남의 경우 21년도에 362개의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22년 3월 기준 경남의 마을 교사는 1,5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 수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해도 마을 교사들이 역량이 매우 컸고 결국 22년 2월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남 마을 교육 공동체 협의회를 발족시켰죠. 바로 한 달 뒤에 3월 아까 말씀드렸던 권인숙 안민석 국회의원이 그 마을 교육 공동체 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 전국 최초 폐교를 활용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추진 중인데 그만큼 이런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경남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시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최고 권위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영 교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는 주민들이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즉 마을교육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은 그 마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 모두를 키우자는 것인데 그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마을교육 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시민교육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전도사인 김누리 교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전국 방방곡곡 교육청마다 민주시민교육을 해왔습니다. 2018년 11월 수백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학교 시민교육의 길을 묻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누리 교수인데요. 장난 아니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은 재벌 독재 시대이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하는 이상한 나라다. 사회적 시장 경제와 촛불혁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인데 그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반민주주의화가 아니라 약한 자아이다. 자아는 성, 섹스이다. 윤리로 성, 섹스를 억압할수록 리비도, 성적 본능이나 충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약해지며 제의식이 강해져서 제의식을 내면하면 인간은 권위 앞에 저항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성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아가 약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은 69년 독일식 혁명 민주주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처럼 자아가 약한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민주주의의 주적이랍니다. 여기 선생님들 많으신데 대한민국 학교의 민주주의 주적이 되십니까? 조직적으로 아이들의 자아를 파괴한답니다. 김누리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성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부당한 권력에게 민주주의로서 저항하겠나라고 했습니다. 독일 성교육의 원리는 굴종적인 인간이 되지 않도록 절대로 성에 대해서 윤리적인 비판을 가하면 안 된답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이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독일 교육 지침에 나와 있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저항법 교육입니다. 이 독일 저항법 교육의 규정을 보면 뭐냐면 불이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시위하는 법, 대잡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이들의 규정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 시위를 하면 굉장히 독일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항권 교육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 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13년입니다. 베를린 출근 시간 16km 큰 대로 2차선을 다 점거하고 약 300명쯤 되는 11살, 12살 초등학생 아이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아 전쟁으로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대거 유입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심사해서 본국으로 송환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초등학생 아이들이 시리아 난민을 송환시키지 말라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항상 독일 초등학교 이 시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11살 12살 아이들을 선동했을까요? 딱 2년 뒤인 난민이 폭증해서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대성당 앞 그의 마지막 날을 축하하려 시민들이 모였는데 1200명의 무슬림 시리아 난민들이 둥글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200명의 무슬림 시리아 난민들이 수백 명의 독일 여성들을 둘러싸고 집단 강간 성폭행을 했습니다. 쾰른뿐만 아니라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에서도 무슬림 난민들은 그날 밤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난민, 외국인 등을 받아들이자라는 운동은 좌파들의 최고 약자 인권 프레임 아젠다인 것이죠. 이건 그때 있었던 사건들의 사진입니다. 독일 아이들의 저항권 교육 그 배경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6.8 성혁명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6.8 성혁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6.8의 성혁명의 부재가 우리나라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김누리 교수는 말합니다. 프랑스 6.8 성혁명 저항 정신을 이어받은 69년도 독일식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교육을 하면 6.8 성혁명 세력을 길러낼 수가 없답니다. 수학이나 영어에 치중한 기독권의 노예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김누리 교수를 말했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90% 이상이 소비할 때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야 되죠. 소비할 때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김용년 교수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이 그 마을 전체 주민을 키우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 교육이란 말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전체 주민을 민주 시민 교육화 시킬 것인가? 김누리 교수는 청소년들이 성생활을 하여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촛별혁명을 일으키고 경쟁하게 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지 말고 성미산 마을 공동체처럼 재벌 해체 외치고 인권 강자인 선생님이나 정부에 정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법, 대자보 쓰는 법 배우는 저항권 교육, 즉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경남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박종원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에서 행복학교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14개의 행복 나눔학교, 120개의 행복학교, 63개의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센터형 마을학교 9개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남? 이렇게 촘촘하게 경남의 박종원 교육감이 조직하고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2017년 김해시를 시작으로 2022년 창원시까지 18개 시군에 다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2년도에 경남마을 교육 공동체 협의회 발달을 위한 TF팀 구성 및 회의를 보면 엄청난 조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7억 5천만 원, 창원시에서 7억 5천만 원, 총 15억이 들었고요. 경남교육청에서 총 55억 5천만 원, 경남지자체에서 56억 5천만 원, 경남에서는 박종원 교육감의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에 총 112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원 교육감의 거제교육지원청이 예를 들었습니다. 거제행복교육지구에서 예를 들면 거제시 3억 원, 교육청에서 3억 원 했는데 거의가 다 공모 사업입니다. 정말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사업에는 검증 안 된 마을 교사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땡땡 지역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박종원 교육감의 장학사와 그들이 보낸 파견 교사가 대부분 이 많은 돈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경남은 행복교육지구가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 자체가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원 교육감의 행복교육지구 조례는 이렇게 경남에 6군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돈들이 조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교육기본법 6조 정치적 파당적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거제에서 얼마 전 행복교육지구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통영에도 이렇게 지금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면 지금 제일 유명한 데가 양산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정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진급 모 마을교사는 자신들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므로 정치 중립성을 지킬 의미가 없다라고 아예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마을학교인 꿈의 학교 교장 최준호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상임대표고 그는 제1차 윤석열 태진 중고등 학생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을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은 초중등 교육부 23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학교만 운영할 수 있고 교과도 대통령령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서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여 편향된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 퍼실리테이션, 회복적 분과, 종말론자 환경주의적 생태 전환 교육을 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초로 또 경남교육청에서 얼마 전 민주, 인권, 평화교육 교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다 누구 돈이십니까? 이러한 검증받지 않는 지금 여기 퍼실테이션 그 다음에 회복적 분과 생태적 전환 저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검증받지 않은 교사들은 누구나 아무나 지원해서 할당된 시간에 자파 아젠다 내용 연수만 받으면 마을 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얼마든지 정치 편향적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40분 수업을 하고 3만 원씩 받아갑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하면 12만 원을 벌고 어떤 선생님은 6차씩 해서 하루에 18만 벌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제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인 와글와글 성장학교에서는 생활 속 인권과 성이라는 주제로 왜 초등학교 애들이 생활 속 인권과 성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경남은 학부모들의 불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21년도 민주당이 경상남도 교육청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계급 사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을 학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간대 마을교사 연수 내용을 보면 3일 동안 마을교육 공동체 이해 마을교사, 마을학교란 강의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교사들은 교육되어지고 그 각 학교에서 또 마을에서 이 교육들을 그 마을교사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제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사 활동 분야를 보면 특히 민주교사, 저기 잘 보이시죠? 민주교사, 평화교사, 비폭력 대화, 회복적 생활교육.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민주시민교육에는 꼭 퍼실리테이션, 인권, 학습잔치 등이 꼭 지금 뭐 거제 통령할 것 없이 지금 김에 다 들어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 뭐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을 지금 마을 학교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토론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답이 정해진 편향된 결론 도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회복적 분과를 두면 이 연수 과정 중에 연수 과정입니다. 선생님들 다 회복적 분과 하라고 선생님 하라고 연수 과정을 하는데 정치 편향적 수업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깨놓고 얘기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는 띵 대통령은 매우 좋은 대통령이고 대화가 아닌 전쟁을 대비하는 똥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직접 이런까지 다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적 분과는 갈등 조정위원으로 학폭위의 상담가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전문 상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문 상담 자격이 없는 마을 교사가 회복적 분과 수업을 이수하면 상담사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씩 시간 때우기를 수업을 그냥 그 아이들 상담을 들어주면 강사비 2배로 받는 굉장히 돈 벌기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실은 다 이런 거 마을 교사들이 하면서 전부 다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은 자파 아젠다이죠. 이거는 또 심각하니까. 그리고 검정되지 않는 마을 교사들이 그러니까 수업 뭐 4교시, 5교시, 6교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교시부터 들어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영수를 공부하지도 못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부터 1교시부터 박수 치는 수업 이런 수업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학교마다 마을 학교 지원 활동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마을 학교 지원 활동가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마을 학교 지원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뭐 심부름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마을 학교 지원 활동가가 들어가면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고 여러분을 감시할 것이고 그들의 마을 학교를 늘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돈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꼭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국 3번째 강력시에 전국 마을 교육 공동체 협의회가 마련되면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경남이 2번째고 아직 3번째 도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이번에 꼭 조례를 폐지시킴으로써 전국 확산되는 거 이렇게 깊게 뿌리 내려는 거 진보 교육감들의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 경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